좀 재미난 거 없을까? 아, 날은 진짜 너무 좋은데 갈 데가 없네. 아, 일단 어디든 가보자. 가자! 화창한 봄, 신나는 여행이 그리워진다면 멋진 해안 절경과 여행의 맛을 그대로 담은 추억 열차 타러 가입시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오늘 좀 마음을 뻔하게 떨어질 만한 시원한 여행을 하고 싶은데 어떤 열차를 타야 될까요? 저희 먼저 열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먼저 아래로 달린 열차 같은 경우에는 옛 동해남부선 철로를 따라서 미포에서 송정까지 멋진 해운대 해안절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열차고, 이제 저희 위에 달린 열차 같은 경우에는 총 4명까지만 탈 수 있고 자기 일행, 커플, 친구끼리만 탈 수 있는 그런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열차입니다. 안녕. 여러분, 여행하러 가시죠. 너무 좋아. 우와. 프라이빗하게 4인 정도 탈 수 있는 아기자기한 열차에 탑승했는데요. 이제부터 눈으로 다 담을 거예요. 너무 예쁘다. 어떡해. 오른쪽은 부산의 바다, 왼쪽은 푸르른 산. 이 모든 자연을 동시에 느껴볼 수 있는 낭만적인 열차입니다. 이 그림 같은 경치는 부산 아니면 만나기 힘들겠죠. 그야말로 해안 절경이 싹 다 보이고 있습니다. 와. 아이, 안녕. 아니, 근데 표정은 밝은 척 하는데 왜 이렇게 삶에 찌들었어? 저든 게 아니라 이 나이의 연륜에 나온 주름살 아닌가요? 주름살! 그 주름살은 제가 오늘 펴드릴게요. 지금 바로 거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진짜 너무 예쁘죠, 선배님? 너무 예쁘지? 그치? 이거 봐. 선배님, 어떻게 좀 주름살이 좀 펴지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덕분에 근데 다쳐보자 이렇게 영상 통화 걸어가지고 바다 보여주는 거. 이런 여자 없잖아. 이런 사람 없잖아. 바로 끝내야죠. 예. 생각보다 너무 오래 통화했네요. 이렇게까지 오래 보여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감상해야죠. 아, 너무 좋다 진짜. 근데 진짜 이거 자체가 힐링이에요, 힐링. 어떻게 어디 가서 이런 뷰를 봅니까? 네, 캡슐 열차의 종착역인 청사포에 도착했습니다. 종착역에서 만나볼 수 있는 또 다른 즐거움. 이곳에서는 세기의 천재들인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긴 꼭 한번 가보세요. 와, 정말 이렇게 열차 여행도 하면서 세계적인 작품까지 감상하니까 삶의 질이 확 올라간 것 같습니다. 짧은 즐거움을 뒤로하고 열차 여행인 만큼 우린 또 갈 길이 바빠요, 바빠. 열차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풍경에 푹 빠진 관광객들. 그냥 찍어도 그림이지?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희 대구에서 왔어요. 대구에서 이렇게 또 바다 여행하면서 이렇게 열차 타셨잖아요. 좀 네. 어떠세요? 뷰도 좋고 대구엔 바다가 있어가지고 네. 오랜만에 바다 보러 왔는데 네.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아. 조용하고 네. 저희 신혼여행 온 거예요. 부산으로? 아, 같이 여행하니까 아무래도 몇 배는 뭐 수십 배, 수만 배? 금방 눈치 봤어. 몇 배 할 때 눈치 봤어. 몇 배 가지고는 안 되고. 움직이면서 보니까 아무래도 바다가 한눈에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하늘도 잘 들어온다. 어우, 날씨 좋아. 마지막역 송정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근데 있잖아요. 죄송한데 감독이 너무 배고프거든요. 아니, 이 정도면 이제 밥 먹을 때 안 됐습니까? 아, 배고프네. 우리 밥 먹으러 가시죠. 밥 먹으러 가실 거죠? 먹어야죠. 오케이, 가시죠. 눈으로 바다를 담았으면 입으로도 담아야죠. 철썩 치는 파도처럼 제 배도 요동치고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여행하면서 눈으로는 이 바다의 풍경을 담았는데 입으로 아직 못 담았어요. 좀 바다의 맛을 느낄 만한 맛있는 요리 없을까요? 예, 청사포는 조개구이가 유명해요. 오늘 저희 가게에서 제대로 된 바다의 맛을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와! 와! 그렇죠. 와, 너무 맛있겠어요, 사장님. 바다를 앞에 두고 지글지글 조개구이 요리 들어갑니다. 가리비부터 시작해서 말해 뭐해요. 조개별로 치즈 얹고 청양고추까지 넣으면
바다를 가득 담은 한상 완성. 무게는요 이렇게 딱 잡아서 치즈를 같이 쭉 늘어난 이게 맛이거든요, 여러분. 일단은 조개 자체도 너무 신선하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 늘어난 치즈 그리고 청양고추 넣어주셨잖아요. 청양고추랑 딱 어우러지니까 매콤하고 달달하고 담백하고 촉촉하고 다 합니다. 다 해요. 키조개도 먹기 좋게 잘라서 지글지글 마무리까지 야무지게 호로록. 전복도 빠질 수가 없겠죠? 정말 입안 가득 몸보신까지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철썩철썩 치는 파도 보면서 지글지글 맛있는 음식까지 먹으니까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역시 여행은 맛이죠. 맛. 이렇게 배까지 채웠으면 이제 마지막 코스. 오늘의 추억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 찾아간 이곳.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들어오면서 보니까 되게 아기자기한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곳인가요? 저희는 그 부산에 있는 지역 작가, 청년 작가 그리고 관광객분들이랑 또 마을 주민들이랑 함께 부산에 대한 기념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있는 마을 기업입니다. 이거는 뭔가요? 이곳은 저희가 지금 여기가 DIY 키트 공간인데요. 네네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있는 남쪽빛 강성 그 권역 안에 속해 있고 부산에서 지금 유일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창작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제가 여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약간 추억의 기념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네. 저도 이거 창작으로 좀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여기에 지금 6가지가 있어서 한번 둘러보시고 가장 마음에 드시는 걸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저는 이 조개 모비를 골랐거든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네, 요거 저희가 사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네. 비대면으로 충분히 창작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여기 안내서를 넣어두었어요. 손재주가 없어도 오늘의 추억을 이렇게 몇 가지 아이템으로 멋있게 간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되새겨보며 여행 느낌 그대로 만들어 보는데요. 자 이제 완성했습니다. 짜잔! 이 조개들은 오늘 제가 먹은 조개들이고요. 그 다음에 부산의 바다를 오늘 추억 이 병 안에 제가 가득 담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의미 있지 않나요? 진짜 이렇게까지 남기니까 오늘 하루가 마지막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살짝 이 감성에 젖어들면서 알찬 여행이 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오늘 하루 최고예요. 추억 열차를 타고 해안 절경부터 시원하게 즐기는 바다의 맛까지 감성 여행. 여러분도 소중한 누군가와 함께 떠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힘내서는 1500년 전 백제를 만날 수 있는 고장 충남 부여를 찾아왔습니다. 여행하기 딱 좋은 계절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쉽지만은 않죠. 당연히 여행 산업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곳 부여는 어떤지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여행 가소! 힘내라 소상공인 힘내소가 간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여행업계를 찾아 응원을 전합니다. 힘내소! 충남 부여군 규안면 천년고도 백제의 관광지에 힘내소가 와봤습니다. 오늘 부여 여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부여 여행은 색다른 버스를 타고 색다른 여행을 할 거예요. 색다른 버스요? 네. 저 버스 있는데 저건가? 겉으로 보기에는 동물원 사파리 촬영 같기도 하고 일반 시티투어 버스 같기도 한데요. 와, 이 버스 같은데요. 버스가 상당히 커요. 크고 문이 없어. 문이 여기 하나 있네? 아, 수륙 양영 시티투어. 이 버스가 그러면 이 도로도 달리고 무리도 달리고 그런 버스인가 보네요. 우와, 신기하다. 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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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부여 여행을 하러 왔는데 네. 특별한 버스를 타고 색다른 여행을 한다고요? 네. 이 버스예요? 예, 이게 수륙 양용 버스입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수륙 양용 버스! 땅과 물길을 휘저으며 달리는 부여 시티 투어인데요. 정말 멋지고 이색적이지 않나요?
그럼에도 조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한국해양교통안전으로부터 우리 보건력과 선박에 대한 인정을 받은 차고 배고, 또한 국토부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인정받은 그런 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이자 배기도 한 수륙 양용버스 아주 안전하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또 이게 소달구지는 많이 끌어봤어도 또 수륙 양용 버스는 처음 타보네요. 오늘 그럼 직접 한번 이끌어 보세요. 네. 이제 드디어 땅과 물을 가르는 수륙 양용버스에 오를 차례인데요. 승차권? 아니죠. 이렇게 승선 신고서를 써야 합니다. 수륙 양용버스는 지난해 7월 처음 도입됐다고 하는데요. 이 버스를 타고 백제의 역사를 간직한 부여의 관광지로 시티 투어를 떠납니다. 과연 느낌이 어떠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단 실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버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아래에 구명조끼가 있고 뒤에 또 구명 튜브가 있다는 거. 지금은 이제 육지 위를, 도로 위를 달리고 있지만요, 이제 물속으로 들어갈 텐데요. 강으로 들어가거든요. 오, 기대됩니다. 5, 4, 3, 2, 1. 드디어 버스를 타고 백마강 속으로 풍덩. 버스가 이렇게 배로 변신했습니다. 물 위에요. 강 위를 지금 버스가 달리고 있습니다. 우와. 백마강을 세차게 가르는 버스. 배 탄 기분으로 시원하게 풍광을 바라보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지나가기를 기도해봤습니다. 승객들이 유유자적 일상의 시름을 더는 동안 주행하시는 선장님 손길은 더욱 빨라졌는데요. 능수능란한 선장님의 조종 실력, 복잡한 수륙 양용버스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더라고요. 뒤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앞에 조종석으로 오니까 확실히 다름이 느껴집니다. 이 운전 핸들인가요? 두 개가 있고 또 계기판들도 색다르고요. 네, 현재 이쪽에 있는 거는 일반 버스하고 똑같이 자동차 핸들이고요. 이쪽에서 이제 보통 이제 물에서 조종하는 선박은 핸들이라 그러지 않고 키라 그러죠. 네, 키라 그러고 여기 보시면은 자동차로 따지면은 가속 페달. 네, 그래서 스로틀 바디라 그러는데 스로틀 밸브하고 키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선박을 조종하고요. 육상에서는 자동차하고 일반 자동차하고 똑같이 버스 핸들을 가지고 조종하고 있습니다. 부여 수륙 양용버스는 낙하암과 천정대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부여의 주요 관광지를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용객이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언젠가 맞이할 승객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백제시대 여기가 왕궁의 정원 역할, 수원 역할을 하시면서 부동산으로서 여기는 북쪽에 해당이 되는데요. 남쪽으로 가시면 뭐가 있냐면 사비도성이 있던 곳이에요. 야,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네, 도착했네요. 네. 이제. 보기와는 다르게 사실 이 힘내서가 겁이 조금 많은 친구예요. 네. 이 버스가 무리를 달린다고 걱정을 조금 했는데 네. 상당히 안정적이네요. 네, 저희가 지금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믿고 타셔도 되겠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많은 분들이 이 버스를 타고 백마강을 쫙 달리는 그 모습 기대되네요. 네, 지금 주말에도 많은 분들이 오고는 계시는데요. 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수륙양용을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 시간마다 승객이 타고 내리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방역입니다. 관람객이 많이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다녀오시면 바로바로 소독을 하시네요. 당연하죠. 저희는 손님들 탑승하시기 전에 한번 소독하고요. 내리시면은 다시 한번 또 소독하고 철저하게 방역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심하시고 오셔가지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누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백제의 천년왕국 부여. 하지만 코로나19로 대표 관광지 요식업계들도 부침을 겪었습니다. 여행에서 빠지지 않는 즐거움이 그 지역의 맛집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여기가 부여의 맛집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코로나19 이후로 조금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요. 오늘 여기서 힘내서 든든하게 배를 채워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던 부여 여행지 맛집.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힘내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수륙 양용버스를 타고 백마강을 쭉 달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출출해서 여기로 왔어요. 잘 오셨어요. 그 출출한 배 제가 다 채워드릴게요. 이 거리가 예전부터 맛집들이 많은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예. 여기도 상당히 오래됐다면서요. 52년. 우리 집이 52년이나 됐어요? 반세기. 와. 1972년에 시작된 부여의 전통 식당. 이곳은 장어구이와 굴비 정식이 일품인데요. 50년 반세기의 노하우가 담겨진 솜씨입니다. 저희 집의 이 전통이 뭐냐면 장어를 그냥 보통 그냥 한 마리를 통째로 구워서 양념 붓을 발라갖고 이렇게 장어를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처음부터 잘라서 석쇠에 올려서 구워서 다시 물에 담아서 다시 버무려서 또 석쇠에 올려서 재벌 구워서 또 그 불판에다 담으니까 좀 일은 많지만 그렇게 해야 요 장어의 탱글탱글한 맛을 더 느낄 수 있어요. 아, 그러네요. 지금 전부 다 잘라가지고 네. 굽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장어 요 한 조각이 불이 사이사이 사면에 다 닿잖아요. 긴 거 하나에 닿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우렁알처럼 탱글탱글하니 맛있는 거예요. 처벌구이를 한 장어에 비법 양념장을 바르고요. 또 한 번 정성을 들여 손수 굽는데요. 살의 쫀득함이 살아있는 비법입니다. 와, 이게 왜 진수정찬인가요? 야,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집니다. 와, 이게 방금 전에 제가 구워낸 그 장어구이고요. 지금도 따뜻하게 밑에 초를 해놨네요. 네. 그리고 이 보리굴비. 보리굴비, 예, 우여회. 우여회요? 네. 이것도 또 귀한 거잖아요. 네, 봄철에만 나오는 건데 이 우여가 우여라는 이름도 있지만 또 의여라고는 이름이 있어요. 소종방이 백제 침략했을 때 의자왕님께서 이걸 많이 좋아하시던 음식이었는데 소종방이가 이걸 좀 한번 잡아와라 그랬는데 우여가 싹 없어진 거예요. 한 마리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소종방이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의여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봄에만 나오는 생선이라 봄밖에 없거든요. 그걸 겨울에 가져오라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의여라는 이름도 있어요. 상다리가 부러진다는 말을 바로 여기서 실감할 수 있는데요. 정갈한 반찬과 대표 음식들, 장어덮밥과 구이, 보리굴비와 우여회 무침까지. 자, 드디어 답답한 마스크를 벗고 힘내서 1인 1식에 들어가 봤습니다. 장어구이 하면 다들 아시죠? 기운 북돋아주는 건강 음식. 여기에 맨밥에 찰싹 올려 먹어도 맛있는 보리굴비, 지금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우여회 무침까지. 여행 가는 재미의 절반은 먹는 거에 있다잖아요. 여러분들도 맛있고 든든한 한 끼 부여에서 느껴보시면 좋겠네요. 야, 맛있다. 좋네요. 부여에 와서 아름다운 경치 보고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으니까 이게 바로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 행복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부여에 가면 역사도 있고 수륙 양용버스와 함께하는 이색적인 여행. 부여에 가면 맛집도 있고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맛과 건강 여행. 부여에서 멋보고 맛보고 코로나19로 지친 모든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힘내서 코로나19로 관광객은 줄었지만요, 새로움으로 우리를 채워줄 이색 여행과 그때의 그 맛을 지키는 여행지 맛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곳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그날을 함께 기다립니다. 초록의 푸르름이 예쁜 계절, 바로 봄이죠. 이 봄을 담고 있는 정원은 보기만 해도 정말 아름다운데요. 이 멋진 정원을 정성껏 직접 가꾸고 살고 계시는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만나러 가볼게요. 잘 자란 나무들이 초록빛 에너지를 발산하며 반겨주는 이곳은 사시사철 피어나는 예쁜 꽃과 나무로 꿈에 그리던 정원을 만든 부부가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정원으로 함께 가보시죠. 부부의 정원이 위치한 곳은 충주시 엄정면.
원곡천이 평화롭게 흐르는 마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름다운 정원을 가꾼 임문혁, 우정희 씨 부부입니다. 이곳은 부부가 20년 가까이 가꾼 개인 정원인데요. 2017년부터 시민들에게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하고 저하고 이름을 첫자를 따가지고 우림정원. 우씨? 단양우씨, 풍촌 임씨에서요. 네, 그렇게 해서. 이름부터 참 다정한 정원이죠. 아내를 위해 정원을 만들어준 사랑꾼 남편의 인생 정원에는 하늘을 향해 시원하게 뻗은 메타세코이아 산책로도 있고요. 돌을 쌓아 부부가 손수 만든 작은 연못도 있습니다. 그리고 철마다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이 사람들을 반겨줍니다. 아직 만개한 철쭉을 볼 수 있는 부부의 정원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연이어 피어나는 꽃들로 1년 내내 꽃이 지지 않는 곳이죠. 선생님, 여기는 이렇게 꽃무늬들이 이렇게 조금 많이 보이는데 네. 어떤 꽃이 피는 곳이에요? 여기는 한박꽃. 작약이라고도 해요. 작약이라고도 하고 한박꽃이라고도 하고 이건 약초로도 쓰이는 거예요. 이거는 한방에서. 이 작약꽃밭을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이유가 당연히 이유가 있죠. 마누라가 좋아하는 꽃이에요. 이게 제일 좋아하는 꽃이라 제가 그 한박꽃을 옛날에 온다고 할 때 이걸 많이 심어준다 그랬어요. 어떨 때가 제일 예쁘세요, 그럼? 한 5월 20일 정도. 그때가 제일 예뻐요. 한박꽃으로 붉게 물든 꽃밭을 보고 싶다면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부부의 정성이 깃든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익살스런 표정의 장승도 만날 수 있는데요. 우와, 선생님, 장승이 엄청 많네요. 그래서 장승골이라고 이름이 붙인 거예요? 예, 그렇죠. 장승이 이제 많으니까 마을이라고는 할 수 없고 장승골이라고 하고 이 장승은 다 각자가 틀리죠. 네, 이것도 다 직접 조각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했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틀려요. 선생님, 그런데 이렇게 멋진 장승들을 이렇게 많이 세워두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가족도 지키고 이 마을도 지키고 여기 우리 손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호신이니까. 수호신이 지키고 있는 평화로운 부부의 정원. 20년 전 잡목과 풀이 우거진 동네 야산을 구입해 정원으로 만들기까지 숨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와, 이렇게 멋있는 정원을 도대체 언제부터 가꾸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2005년부터 했어요. 근데 왜 이곳 충주시 엄정면에 또 이런 멋진 정원을 가꾸셨는지? 제 고향이기도 하고 또 이 양반이 제 고향에다 이렇게 집을 지어주면서 저 좋아하는 꽃, 나무 이런 것들을 많이 심어주고 가꿔주고 그랬어요. 엄청 많은 꽃들, 나무들이 보였어요. 종류는 몇 종류가 될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초본류하고 그 나무 종류를 합쳐서 약 250여 종류 있어요. 수량은 셀 수가 없죠. 그거는요. 그래요? 예. 몇만 개 될까요? 몇만 개라니요. 몇만 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많은 수량과 이 종류의 나무들, 꽃들을 두 분이서 관리하세요? 많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뭐 중독이 되면 안 아프다 그러는데요. 아프고 힘들지만 또 아름답게 꾸며지고 또 나무들이, 꽃들이 예쁘게 자라는 모습 보면서 이제 보람이 앞서니까 참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정원을 가꾸는 건 고된 노동이 필요한 일이죠. 일거리가 많아 아픈 줄도 세월 가는 줄도 모른다는 부부는 언제나 작업 중입니다. 어머, 사모님. 네.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전지하고 있어요. 전지 직접 하세요? 예. 안 힘드세요? 아유, 뭐 힘들어도 해야지 어떻게. 근데 전지를 배우셨어요? 아니요, 배운 적 없어요. 남편이 조금 자기가 보기에 감각이 당신이 더 나은 것 같다. 그래갖고 제가 했어요. 시작을 그렇게 하다 보니 나무 어릴 때는 제가 만만하게 잘했는데 나무가 크고 나니까 이게 이제 힘이 든 거라. 남편이 아래서 이제 사다리를 대준다든지 뭐 또 이렇게 뭐 큰 대를 갖다 대줘서 높은 나무는 그거 타고 올라가서 하고. 와, 전지를 마친 나무들 모습이 말쑥합니다.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데요. 나무야, 이발하자. 전기톱이 한 번씩 지나가면 나무 끝엔 어느새 새도 날아와 앉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었다네요. 특별히 뭐 영감을 받고 뭐 컨셉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어느 한 해엔 눈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눈 무게에 견디질 못하고 얘들 가지가 막 처지고 부러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 나무 부러진 건 부러진 대로 사른 건 사른 것대로 이렇게 존중을 해서 만들다 보니 이제 이렇게 틀어진 나무도 있고 또 나무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새도 한번 앉혀보고 뭐 그렇게 된 거예요. 하트도 만들어보고. 매일 아침 9시 단장을 마친 부부의 정원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아름아름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는 분들이 늘고 있다네요. 어릴 때 담장 안에 한박꽃 심어놓고 그랬을 때 그 꽃나무들이 많아서 어릴 때 생각이 많이 나네요. 동심으로 간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뜰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 오늘의 음료가 빠질 순 없겠죠? 그런데 정원에 입장한 분들에게 직접 담근 음료와 차, 푸짐한 과일 한 접시까지 무료로 대접하신다네요. 아유, 우리 정원 찾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정원 또 둘러보고 오시고 그러면 목도 마르시고 에너지도 또 많이 충전해 가시라고. 그래서 달달한 음료수 대접하는 거예요. 넉넉한 인심까지 느낄 수 있는 부부의 정원입니다. 은퇴한 남편이 아내를 위해 만든 이 아담한 정원을 이제는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이 정원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뭐 바람이나 소망이 있으면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지금처럼만 우리가 건강 유지하면서 정원을 잘 가꾸고 또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이 보고 즐기시고 그리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손님들이 많이 와서 좋은 꽃, 좋은 나무 많이 보시고 힐링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5월에 생기 가득한 아름다운 부부의 정원. 충주시 엄정면 밤나무 언덕에 당신을 위한 정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스한 햇살과 솔솔 부는 봄바람. 이 봄은 참 걷기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멋진 풍경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삼척의 걷기 좋은 길을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함께 걸어보실까요? 계속되는 집콕 생활에 몸과 마음이 지치진 않으셨나요? 생활에 활력이 필요한 이때 자연을 벗삼아 길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운동 삼아 산책 삼아 걷기 좋은 삼척의 특별한 길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저는 지금 삼척 맹방 해변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이곳에 아주 특별한 탐방로가 조성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뒤에 보이시나요? 산이에요. 또 불길한 예감이 전두엽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일단 오늘 저와 함께할 길동무가 있다고 합니다. 모셔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까꿍 안녕하세요. 까꿍 좋다. 네. 근데 오늘 제가 걸을 길이 무슨 길인가요? 덕봉산 해안 탐방로라고 산하면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제가 많이 속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선생님만 믿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그러실까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길을 나서봅니다. 바다 위에 우뚝 솟은 덕봉산은 그동안 군사보호구역으로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됐던 곳인데요. 삼엄했던 철책을 허물고 무려 반세기 만에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총 943m로 이어진 탐방로를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이렇게 멋진 바다 절경을 감상할 수 있죠. 사실 이 봄이라는 계절이요. 걷기 좋은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걷기 좋은 계절에 이런 또 바다를 보면서 걸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뭐 잡으셨어요? 미역인데? 미역을 주신다고요? 야, 이게 그 좋다는 덕산 미역인데 제가 덕산 미역을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지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여행도 만남도 부담스러운 요즘 한적한 바닷길을 걸으며 힐링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드넓게 펼쳐진 푸른 바다와 부서지는 파도 소리,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리기엔 더없이 좋은 곳인데요. 탐방로를 따라 30분 정도 천천히 걷다 보니 금세 덕봉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야, 이제 다 올라왔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그쵸? 네. 정상에 오르니 마치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탁 트인 동해바다를 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죠? 근데 선생님, 네. 제가 궁금한 게요. 네. 덕봉산이잖아요. 네. 이 이름은 어떻게 지어진 이름인가요? 예전에 그 물독이 방언이 더멍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물독처럼 생겼다고 물더멍이라고 하다가 한자를 쓸 때는 덕번산으로 표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덕봉산으로 현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덕봉산에 전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선조 때 홍견이라는 사람이 이 덕봉산에서 밤마다 우는 대나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대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산신령한테 제사를 지내고 7일 밤낮을 기도를 했는데 그 7일째 되던 날 그 우는 그 자명죽을 구했다고 그래요. 신기하게도 그 한 그루에 5가지가 나는 그 대나무를 발견을 했다고 그래요. 이야. 그 이름이 자명죽인데 그걸로 화살을 만들어 가지고 묵가에 급제를 하고 또 그 후에 9년 후에는 동생도 그 화살로 급제를 했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 자명죽을 구해서 묵과에 합격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예. 우리 수능 수험생들의 그 부적 컴퓨터용 사인펜 같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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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붓한 시간 보내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예. 자, 어디서 오셨나요? 예, 춘천에서 왔습니다. 아, 춘천. 우리 강원도 춘천에서 오셨구나. 닭갈비, 막국수. 닭갈비 막국수. 아니 근데 이렇게 바다로 나오시니까 되게 좋으시겠어요. 아, 예, 진짜 오랜만에 나왔는데 너무 그냥 마음이 쫙 펴지는 게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 방에 쫙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 근데 두 분이 진짜 서로 눈에서 하트가 막 뿅뿅 나오더라고요. 같이 사진을 찍으시는데 사실 인터뷰하고 이렇게 선물을 잘 안 드리는데 삼척 미역이 진짜 좋아요. 덕산 미역이 이거 물에 씻어서 그냥 초장 탁 찍어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피부에도 좋고 뭐. 그러니까요. 예. 와, 너무 맛있게 보인다. 와. 진심이시죠? 네, 진심입니다. 100%. 시원한 바닷길을 걸어봤다면 이번엔 피톤치드 가득한 도심 속 숲길을 걸어볼까요? 네, 선생님 이번에 저희가 가볼 길은 어떤 길인가요? 네, 오랍들이 산속길인데요. 오랍들이라는 뜻은 마을이라는 뜻이고요. 이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5코스의 오랍들이 산속길이 있어요. 오랍들이 산속길은 봉수대길을 비롯해 봉황산길, 강변길, 삿갓봉길, 해변길까지 5개의 코스 총 20km로 이어져 있습니다. 야, 산속길이라고 하니까요. 아, 일단 뭔가 굉장히 상쾌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오투로드. 피톤치드. 아, 피톤치드 로드. 아, 좋아요, 좋아요. 한번 가보실까요? 그럴까요? 네. 네, 이동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코스 봉수대길을 걸어볼 텐데요. 이 봉수대길은 종합운동장에서 시작해 봉수대를 지나 봉황산 입구까지 이어지는 3.5km 구간으로 40분 남짓 걸립니다. 아우, 제비꽃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비꽃들 이쁜 거보다요? 네. 선생님, 여긴 좀 힘드네요? 벌써요? 오늘 분명히 산 타는 건 없는 줄 알았는데 산을 올라가네요, 갑자기? 아유, 산을 보지 말고 옆에 꽃들 좀 보세요. 힘들 때는 산을 보지 말고 옆에 꽃을 보라. 네. 야, 명언입니다, 명언. 걷다 보면 길가에 핀 야생화를 보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아, 좋다. 좋다. 와. 바로 이 맛이야. 산은 살짝 오르막이 있으면서 소나무들이 쫙 있고. 그죠? 근데 진짜 소나무가 되게 멋있게 쫙 해서 있어요. 그쵸. 네.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소나무들 덕에 사시사철 자연의 푸르름을 만끽할 수 있죠. 한참 왔더니까 또 공터도 있네요. 네. 우리 잠깐 쉬었다 가실까요, 선생님? 그럴까요? 앉으세요.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너무 좋네요.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바람도요 솔솔 불어오고 에어컨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쵸. 바닷바람은 피부 속까지 시원하게 해주거든요. 탁 멍 때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정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낮잠 한숨 주무시고 가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온몸으로 느껴지는 숲의 청량한 기운. 초록빛 가득한 자연 속에서 모처럼 여유를 부려봅니다. 자, 그럼 다시 길을 나서 볼까요? 선생님. 네. 저게 뭐예요? 아, 여기 봉수대 가는 길로 봉수대 성벽 만들어 놨어요. 여기 저 성벽 맞죠? 네. 아, 이건 봐야 돼. 이 성벽 옆에 있으니까요. 네. 제가 지금 당장 봉화를 또 올리러 봉수로 뛰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보고 소리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보고. 외적이 나타났다. 북을 올려라, 북을 올려라. 재밌다. 이곳이 바로 봉화를 피우던 곳인데요. 1481년 성종 때 만들어져 무려 150년간 운영해 왔다고 합니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푸른 자연과 곳곳에 소소한 볼거리가 있는 봉수대길. 가끔 쉼이 필요할 때 찾아와도 좋을 것 같죠? 걷기 좋은 계절 봄.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푸른 바다를 벗삼아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덕봉산 해안 생태 탐방로와 마을길을 따라 힐링하기 좋은 오랍들이 산속길을 걸으며 일상 속 스트레스도 날리고 활력 충전 해보세요. 어둠을 가르며 달리는 한 대의 오토바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야심한 밤에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어릴 때 보고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별을 지금 한 7년째 열심히 별을 찾아다니는데 그동안 못 봤던 별과 나와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그 삶들을 돌아보니까 불행했던 것 같아. 평범한 일상이 그저 행복이었고 기쁨이었던 어린 시절. 그 잊혀져 버린 행복을 찾아 지리산의 시인이 됐습니다. 별나무를 찾아 전국을 누비는 이원규 작가를 만나봅니다. 백운산 자락에 위치한 광양시 다안면.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이원규 작가는 이곳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찌든 삶을 청산하고 지리산 시인으로 살아오던 그가 지리산 넘어 섬진강변을 택한 이유는 뭘까요? 백운산과 지리산이 섬진강을 마주보고 있는데 덩치는 지리산이 더 큰데 백운산이 기운상으로는 형님산이라고 그래요. 옛날 도선국사 때부터 그랬어요. 지리산 마지막 공부는 백운산 와서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지리산이 더 잘 보여요. 지리산에 있을 때는 지리산이 잘 안 보였는데 한 발 물러서서 이 백운산 기운에 앉아서 유유자적하니까 백운산도 잘 보이지만 지리산이 더 잘 보이는 또 지난 삶을 둘러볼 수도 있고. 지난 24년 지리산 시인이란 이름으로 살아오던 그는 10여 년 전부터 사진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합니다. 취미로 잡은 카메라가 지리산 시인에게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나게 해준 거죠. 사진 한 장으로 시 한 편 되는 수는 없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그래서 영상 사진 한 컷이 시 한 편이 되는 그러니까 카메라로 시를 한번 써보자 사진으로 시를 한번 써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 10년째 좀 다른 사람들이 좀 안 찍어왔던 것 또 제가 지리산 섬진강에 사니까 다른 사람들 작업하지 안 했던 것들 그거를 찾아서 안개와 구름 속에 야생화만을 찍다가 지금은 이제 별만 한 7년째 또 찍고 있어요. 우리나라 별만. 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별의 모습들을 찍는 작업. 공들여 시 한 편을 쓰듯 별의 시간을 담아내는 이원규 작가만의 작품 별나무입니다. 농수모들 밑에 가서 별을 기다리면 캄캄하잖아요. 홀로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시가 많이 오죠. 옛날 기억도 되살아나고 까맣게 잊었던 일들도 오고 또 어린 시절의 그 추억들 같은 것들도 나타나고 돌아가신 이모님도 생각나고 뭐 다 옛날 기억들이 복원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다시 문장으로도 영상으로만 남는 게 아니고 시로도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자신이 원하는 별나무들을 찾기 위해 전국을 누볐다는 이원규 시인. 하지만 원하는 나무를 찾아도 빛공해가 있는 곳에선 별이 잘 보이지 않죠. 열심히 발품 팔아 찾은 별나무가 50여 그루. 그중엔 다시 찍을 수 없는 별나무도 있다는데요. 한겨울에 홍시가 매달린 채로 꽁꽁 얼어있는 장면을 찍은 건데 더 이상 이것도 찍을 수가 없어요. 이 지리산 의신 계곡 고래 요 근처에 다른 집이 하나 들어서서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찍을 수가 없고, 또 홍시가 겨울에 안 떨어지고 이렇게 얼은 채로 오래 있기 어렵거든요. 그때 운 좋게 별이 나온 거여서 별 홍시인데 제가 아주 스스로 만족해서 흡족해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한 컷 한 컷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별나무. 이원규 작가의 사진 속에 담긴 풍경은 그래서 더 경이롭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의 인간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의도로 하면 일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이 별이 나와주는 건 하늘의 생각이에요. 하늘의 시간에. 인시와 천시는 달라요. 무조건 인간은 가서 최선을 다하고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때 하늘이 보여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다 보면 문득 저렇게 해도 멀리 안 가요. 3년이나 5년 안에 한 번은 반드시 보여줘요. 섬진강을 찾은 이원규 작가. 며칠 전 지나던 길에 봤던 섬진강변 유채꽃들이 어느새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유채꽃 밭으로 들어간 시내 카메라 앵글이 향한 곳은 역시나 나무 한 그루인데요. 밤이라면 별의 시간을 담겠지만 지금은 해가 쨍쨍한 낮 시간. 이곳에선 어떤 풍경이 담길까요? 유채꽃 노란 꽃빛에 온 봄바람과 저 연초록 잎에 흔들리는 그 봄바람을 담으려고,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지금 오늘 바람이 적당히 좋습니다. 한들한들해서 다 흔들려 있어요, 사진이 다. 근데 이게 바람을 찍는 것. 안 보이는 바람을 찍어내는데 노란 꽃빛이 받아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지리산 시인의 카메라 앵글 속에 잡힌 건 나무나 꽃의 형상이 아닌 바람의 시간. 밤에도 별을 담는 건 시간을 담는 거거든요. 한 20초, 17초에서 한 20초 정도의 별빛을, 어둠을 쫙 빨아내는 것이고, 지금 낮에는 일부러 더 어둡게 만들어서 흔들리는, 지나가는 바람을 한 13초 동안 받아들이는 것. 한 장 사진에 13초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연의 시간을 쫓느라 늘 바쁜 시인. 또 나가? 별이 한 2시간만 와주면 되지. 여기 가까운데, 정량 이팝나무. 이팝나무 꽃은 아직 안 폈는데. 그러니까 말로는 들어봤는데 가본 적이 없었어. 정량에 그런 멋진 나무가 있었나 봐. 이 동네 어디도 그런 거 충분히 있을 만한데 어찌 이런 데 가면 좋은 거 많다더만. 농소 마을에도 있는데 마을에서 너무 가까워. 사진 찍기가? 사진 앞에선 늘 더 까다로워지는 남편. 게다가 별나무를 찾아 툭하면 집을 나가는 가출 전문 남편을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이제 사진을 잘 이렇게까지는 모르니까, 깊이는 모르니까 사람들한테 그냥 그 얘기 한마디 해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엄청 고생을 하고 찍은 거는 가끔 본다고. 그러니까 그걸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오히려 저보다 그 사진 가져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열시고 십 잘 봐. 저기 어디 가세요? 별나무를 쳐가서 이팝나무 꽃이 피기 직전인데 미리 가서 연초로 잎사귀에 별이 어떻게 그런지 한번 보고 싶어서 가보는 거거든요. 잘 봐. 가깝게. 지리산 구석구석을 누빌 때도 별나무를 찾아 헤맬 때도 늘 함께 고생하는 바이크. 함께 달린 거리가 자그마치 지구 25바퀴인데요. 별나무가 숨어있는 오지마을을 찾아다니는 데는 이만한 파트너가 없습니다.
오늘 별나무를 찾아온 곳은 이웃 동네 경남 하동의 한 마을. 초생달이 저 끝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도 별이 초롱초롱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은 잘 잡은 것 같아요. 아주. 별의 시간에 맞춰 와도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리면 담을 수 없는 사진. 별을 둘러싼 자연의 모든 것이 마음을 모아줘야 비로소 가능한 작업이죠. 여기에 겸손한 마음은 필수. 내 자세, 카메라 자세를 가장 낮춰야지 가장 높은 별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어요. 나를 어린 야생화 찍듯이 더 자세를 낮춰야 돼. 그러니까 이 뷰파인더 들어볼 때 그 해녀, 잡녀들의 숨비 소리가 막 나요. 호흡이 끊어지니까. 호흡을 참아야 되고 자세를 낮춰야 되고 목을 꺾어야 되니까 혼자 끙끙 앓는 소리를 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나무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별의 시간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힘들고 고생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을 거치고 나면 드디어 나무와 별의 오늘을 담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한 장면이 탄생합니다. 작가의 카메라 속엔 또 어떤 풍경들이 담길까요?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별을 보지 않으려고 할 때 더 많은 별을 보여주고 싶고, 또 제가 아직 가보지 못하고 못 담은 윤동주 시인의 고향에 가서 윤동주 시인 어렸을 때 봤던 별을 다시 담아보고 싶고, 백두산 천지에서 지리산 쪽을 바라보면서 은하수가 떠오르는 것을 백두산 천지물에 은하수 반영이 되는 그걸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죽기 전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연의 시간을 담는 시인이 있습니다. 별나무 찍는 지리산 시인 이원규. 시와 사진을 통해 그려가는 그의 낭만적인 내일을 기대합니다. 두사층 장수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왔었던 명나라 장수입니다.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는 풍수지리에 능통한 사람이 전쟁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진토에 유리한 장소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사층 장수가 수륙지의 주사라는 풍수 전략가의 위치로 오게 됩니다. 두사층 장수는 정유재란 때 진륜제독과 같이 오게 되는데요. 진륜제독은 두사층 장수의 매부이기도 했고, 그리고 두사층 장수가 풍수 중에서도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진을 칠 줄 알았기 때문에 두사층 장수와 진륜제독과 그리고 수군 3도 총대사였던 이순신 장군과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세 사람은 같이 만나서 서로 술잔을 기울이면서 진법과 전술과 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오랫동안 그렇게 만나게 되면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그러한 절친한 벗이 되어갔습니다. 두사층 장수와 이순신 장군과의 인연을 신도비의 비문에다 적어놨거든요. 안에 비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두사층 장군은 어떤 인물이고, 그리고 어떻게 조선에 와서 여기에 귀화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분의 후손이 여기에 어떻게 해서
정착을 하고 어떤 경위로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돌아가신 후 그 묘자리를 이 두사충 장수가 마련해 주었다는 그 내용까지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